です、映画のところどころ空と羽っていうのが結構出てく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素材っていうのはどこから持ってきたものなのでしょうか。まずは、こんなにたくさんの方々来ていただい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そうですね。素材っていうか、その撮影と一緒に撮ったので、撮影しながら実際インコの羽を切ったりとか、空はあれだ、別だ。実際にそのお芝居を撮るときと、その素材のその空を撮るときとか別日で撮ったので、なんでしょうね。どこから撮ったか自分たちで撮りました、すべて。意図したもの、そうですね。空というか飛行機が出てくるんですけど、飛行機と鳥と飛ぶものというか、その自由っていうものをメタファーにしていまして、そうですね。鳥の羽はちょっと皆さんちょっとびっくりされてましたけど、あれは本当に僕も小さい頃鳥飼ってたんですけども、インコ飼う人は、韓国では分からないですけど、日本ではやる人が結構いて、実際そのインコの羽はちゃんと無事にまた生えてきて、ちゃんと生きてますね。殺しではないので、ご安心ください。네, 일단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설명을 해주죠. 먼저 여러분들 많은 분들 여기 남아주셔서 제 얘기를 들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라는 인사를 하셨고요. 사실은 저희가 소재라는 건데 촬영 때 이제 다 같이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인코 날개를 자른다거나 그 다음에 별도로 하늘을 찍는다거나 비행기를 찍는다거나 하는 거는 연기하는 날과 별도로 다른 날에 촬영을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비행기나 새, 그 다음에 날아가는 이런 거는 자유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가 썼습니다. 제가 같이 영화를 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인코 날개 자는 장면에서 굉장히 많이 놀라시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라셨대요. 네, 어렸을 때 감독님도 이제 새를 키웠었는데요. 아까 인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코를 키우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날개를 잘라도 나중에 날개가 다시 나오거든요. 저희가 절대로 촬영 때 죽이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참고로 그거 설명을 더 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주인공 여자의 스웨터 색깔이 민트색이었던데 이유가 있나요? 主人公の女の子のスウェッターの色がミント色だったんですけど、それには何か意味がありますでしょうか。もちろんあります。よく気づいてくれました。主人公に限らず、ケンタっていう少年とか、あとお母さんの着ているものとか、いろんなものにインコの毛色と全て合わせて、インコが緑とか赤とかそういう色だったんで、それに合わせて衣装とか選んでいました。 네, 물론 의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여자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켄타나 엄마가 입고 계신 옷들도요. 사실은 다 인코가 입었던 옷, 그러니까 인코의 색깔에 맞춰가지고 다들 의상을 색깔을 정했다고 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인코 색깔이 녹색도 있고 적색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의상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예, 영화 잘 봤습니다. 질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한국이랑 일본이가 좀 일본 쪽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여주인공이 들어가 있던 시설이 어떤 종류의 시설인지 우리 쪽에서는 좀 잘 안 받아지거든요. 그게 일종의 청소년 보호시설 같은 건지,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건지 어떤 역할의 시설인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각 주인공이 언니한테는 언니가 뜨거운 물을 붓는 장면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주인공이 그걸 좀 복수해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장면이 있었고, 켄타고 아버지께 이렇게 나중에 때려서 복수를 하는데 어머니께는 애매하게 장면이 그냥 어머니 방 안에서 새를 보는 장면에서 끝났는데 뭔가 그런 데서 이제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던 건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まず映画楽しく見させて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質問は大きく2つあるんですけれども、まず1つ目が韓国と日本の違い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施設に女の子が入ってたんですが、その施設はどういうところなのか、韓国は保護観察施設っていう名前をつけ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とどのような違いがあるのか、主人公はなぜそこに入ったのかっていうことと、で2つ目は、お姉さん、主人公がお姉さんに熱いお湯与えられてやけどしたっていう跡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後で劇の中でちょっとした復讐をする場面があって、で健太もお父さんに対してお父さんを殴ったりとかして復讐をしたっていう意味合いが見られるんですが、ただお母さんに対しては曖昧に何もなくて、最後にお部屋に入ってインコにただいまって挨拶する、久しぶりって挨拶するので終わったので、そこも何かまた意味があるのか、2つのことに関して答えてください。감사합니다. まずその映画見て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一つ目の質問、何でしたっけ？施設ですね。日本の施設、ちょっとごめんなさい、勉強不足で韓国がどうかってちょっと分からないんですけども、日本では結構日本の9割のそのいわゆる親と一緒に暮らさない子どもたちっていうのはああいった施設に暮らしています。ほとんどが何十人かで一緒に暮らす場所で、割とプライベートもないっていうところで結構みんなストレス抱えて生活しています。で、残り1割はもうそのいわゆる里親って感じで行かれてるんですけども、日本ではもう圧倒的にその大人数で一緒に暮らしているっていうケースが多くて、一回あれしましょうか。なぜそうで、女の子は冒頭のシーンとかもあったように、お母さんとかお姉さんからとかいわゆる虐待、暴行を受けていて、いわゆるその児童相談所というところと介入して、このお母さんと一緒に暮らすのを引きながら、国が保護したというか、保護させて引き離して施設に暮らしていた、いわゆるお母さんにその子供を育てる能力がないということを見なされて引き離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ね。일단은 첫 번째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드릴게요. 그 전에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그 보호 감찰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본에서는 그냥 그 시설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90%가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안 계시다거나 이런 친구들의 90%가 이제 그런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몇십 명이 다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 생활도 없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안고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엄마나 언니한테 학대를 받았고 그다음에 폭행을 당한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특이하게 아동 상담소가 개입을 해서 국가가 그 아이를 따로 보호를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 엄마가 양육 능력이 없어서 격리를 시킨 차원으로 그 시설에 들어가 있는 게 이 여주인공입니다. 2つ目の質問、復讐というかなんですけど、なんでしょうね、一般的にというか、やっぱ子供ってどんなに虐待されても自分のお母さんが大好きなんですよね。なんでしょう。逆にその虐待されればされるほど、なんで私のことを愛してくれないだろうって、全部自分が悪いと思って、なんでしょうね、お母さんのことを責めるんじゃなくて自分が悪いと思ってる。なので、なんでしょうね、お母さんを責めるってことは全く逆に頭になくて、お母さんに愛してほしいがための全ての行動であって、だからたとえどんなに虐待されようとまた彼女が帰っていくっていう現状があって、実際やっぱ虐待されているお子さんたちとかもやっぱその施設に入れられてどんなひどい扱いを受けても絶対家に帰りたい、家に帰るとどんなことが待ってるかっていうのが分かっててもやっぱ帰りたいっていう、なんでしょうね、すごいかわいそうな現実というか、そういうものを最後に描きました。 네, 일단 두 번째 질문 그 복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반대로 들어가서 감독님의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실제적으로 학대받는 애들의 현실을 그렸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애들은 아무리 학대를 받아도 엄마라는 존재를 찍어는 생각하지 못하는, 엄마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를 학대하면 할수록 그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엄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굉장히 나빠서 엄마가 나를 미워하나라고 애들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행동을 하거나 사랑받기 위한 행동을 많이 보여주거나 그게 학대가 더 클수록 더 많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학대받은 애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집에 가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뻔히 알면서도 집에 가고 싶다라는 애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애들의 처한 현실이 너무나 불쌍하고 답답해서 그거를 그리기 위해서 그대로 영화 속에 담았다고 합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네. 여기요. 네. 저는 제가 캐치를 못한 걸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 주인공이 왜 주인공 언니와 다르게 가족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유가 나오지 않아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映画を見ながらずっと自分がなぜなのかちょっと結論が分からなかった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主人公はお母さんとお姉さんにずっと虐待されるんだけど、なぜ同じ兄弟なのに姉妹なのにその女の子だけが虐待されるのかが未だに分からないと。それについて説明してください。そうですね。いわゆるお姉さんというのはもうお母さんの手下というか、お姉さんは順々にそのお母さんになんでしょうね、従事するというか、お母さんの命令をちゃんと聞くことによって自分の虐待を受けないようにしている。要は自分を守るために妹をいじめている。だからお姉さんとしては本当に彼女をいじめたいかどうか分からないけど、逆に自分が妹をいじめないと自分がいじめられる。だから結局自分の身を守るためのものであって、だそれがもうずっとなんでしょうね、同じことをやってるとそれがお母さんのためなのか何なのか分かんなくなってくる。なので実際彼女は何のために妹をいじめてるのかっていうのは分かん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けども、それが慣習化しちゃってああいうことをしてしまうっていうことは実際に日本でもよくあるケースです。 네, 이것도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아서 이제 실제 상황을 이제 그대로 표현한 건데요. 사실은 이게 언니라는 존재가 엄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 순수하게 엄마의 명령을 제대로 잘 따름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학대를 당하지 않게끔 하나의 방편으로 엄마를 돕는 또는 동생을 학대를 하는 이지매를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같이 한 편이라던가 동생을 내가 정말 싫어서 괴롭힌다라든가 그런 목적의식 없이 엄마가 시키는데 그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게 습관화돼서 내가 왜 얘를 괴롭히는지, 엄마를 돕기 위해서 괴롭히는지, 실제적으로 내가 미워서 얘를 괴롭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자기가 동생을 괴롭히는 그런 케이스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방금 질문. Hi, I have two questions. The first one's related to the mint sweater and mother-daughter relationship. With like the first scene with the main character as a child, when she met her mother outside the apartment, I noticed that you both wore a black and white shirt. So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elaborate on why you said that I will see them wearing the same color shirt. Second question, did you write the screenplay? And if so, how much is it based upon personal experience or stuff that you've learned through third party people that you actually know? That's it.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 아까 민트 스웨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거와 관련 있는 걸로 그 아파트 밖에서 집 밖에서 엄마와 딸이 만났을 때 흑백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나리오를 직접 쓰셨는지,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시나리오 중에 얼만큼이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고 얼만큼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반영한 거죠. 先ほど韓国の人で質問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ミントのスウェートがそのインコの色を反映したっておっしゃったんですが、アパートの前でお母さんとその主人公が会った時には多分モノクロ
の服を着たような記憶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はどうしてなのかっていうのが一つ目と、二つ目はこのシナリオを自分で直接書いたのか、で書いた際にもし書いたとしたら個人的な経験っていうのはどれぐらい入っているのか、で人から聞いた話はどれぐらい入っているのかを教えてください。まずその最初のセーターの件ですけども、最初は何でしょうね、白黒っていうのは何でしょうね、あの頃はそんなにそれほど彼女はまだインコに取り込んでなかったとか、インコをそれほど大事なものだと思ってなかったっていうのが一点で、もう一点は彼女親子2人同じ服着てたんですけど、それだけ母親と、娘の依存関係というか、母親が無理やりその同じ服を着せてるという固執しているというか、そういう執念みたいなのがまず、そういう意味で同じものを着せました。네, 일단 첫 번째 아마 제일 처음에 나왔던 흰색, 검은색 옆으로 스트라이프 되어 있는 그 옷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렸을 적에 그 옷을 입었을 때는 인꼬라는 그 새 자체가 어린아이한테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였고요. 그래서 인꼬색을 저희가 입히지 않았던 거랑, 두 번째는 두 사람이 엄마랑 딸이 같은 옷을 입었었어요. 그거는 엄마가 이제 딸이 엄마한테 얼마만큼 의존을 하는지, 그러니까 엄마가 무리하게 같은 옷을 딸한테 입혀서 강요를 하고 딸한테 집념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 옷을 선택을 했었고요. シナリオですけども、正直僕の実体験はそれが入ってなくて、実体験というか、僕自身はああいう虐待されてはないんですけども、実際インコを羽を切るっていうのは、子供の頃親がやってて、であと死んだインコを紙袋に入れたっていうところまでの実体験で、ただその後流したりしてないんですけども、その紙袋に入れたインコっていうのが強烈に印象に残ってて、それを入れました。であとは他の部分は、主人公の佐弥子の何でしょうね、サンプルというか、佐弥子の参考にした人というかいう人がいて、ちょっと僕自身がそういう佐弥子みたいな人と会って、ちょっといろんなちょっと接してるうちにちょっと変わった行動を取られたりとか、いろんなよくわかんない言動とかしたりして、最後みたいなちょっと活発な子というか、よくわかんない子だった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子をほぼ最後のベースにしています。だから割合で言うとどうかな、僕のいわゆるインコの話がちょっとで、あとほとんど僕の知ってる最後のモデルになった人、あとは創作、それをアレンジして脚色しました。 네, 일단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감독님 자체가 학대를 당했거나 실제적으로 체험을 한 내용은 없었고요. 단지 그 안에 있었던 거, 인코 날개를 자르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적에 인코를 키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날개를 자르는 것을 보거나 또는 죽은 인코를 종이봉투에 담았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았대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적으로 체험한 거를 이제 저희가 그린 거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사야코라는 여자 주인공은 실제로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샘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한 인물이 한 분이 계시고요. 그분을 만나서 접하면서 사실은 저희 영화에서 보듯이 굉장히 중간중간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거나 얘기를 많이 하거나 마지막 저희 장면에 갑자기 활발해지거나 이런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하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 친구를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서 그 친구를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영화를 그리게 됐고요. 사실은 비율로 따지자면 실제적인 체험이나 감독님의 경험이라는 거는 인코 부분 조금밖에 없고, 대부분은 모델이 되었던 친구의 얘기와 나머지는 리서치를 통해서 저희가 그리게 되었습니다.